네, 안녕하세요. 학인강TV 크라켄 넵튠입니다. 학인 강. 자, 오늘은 네.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인데 네. 교육 과열지구, 대치동도 있고 분당, 평촌 이런 신도시들도 있고 한데 다 해보셨잖아요. 과열지구를 다 해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열지구에서도 해보셨고 네네네. 뭐 비과열지구에서도 해보셨는데 네네. 둘은 차이가 큰가요? 우스갯소리로 맹모 삼천지교, 사실 아파트 값도 사실 동네 그 교육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네. 좀 차이가 많이 큽니다. 네. 과열지구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딱 둘로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형 학원을 보내는 경우에는 믿고 맡겨주세요. 그 대신 조금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아파요, 이렇게 공부 안 하겠다고 오늘 학원 쉴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과열지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런 거에 대한 용서는 없으세요. 네, 제가 분당에서 봤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파도 학원 가, 죽더라도 학원에 가서 죽어 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옛날 학교 가듯이 그렇게 보내시네요. 과열지구는 아무래도 뭐 선행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만 결석을 해도 사실 진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다. 네. 네, 대형 학원에서는 사실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레벨도 되게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적당한 레벨로 이동만 가능하면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뭐 니즈를 대부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형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 위주로 수업을 좀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뭐 진도에 대한 논의도 하시고 교재에 대해서 뭐 이거 너무 쉬운 책 아니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관여를 실제로 하시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비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그럼 뭐 간섭이 아예 뭐 없던가 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게 과열지구다라고 해서 여긴 전체가 다 그래요 이고 여기 비과열지구다 이래가지고 여기 전체가 다 안 그래요는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본다라면 사실 비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거로는 학부모님들이 뭐 아이들의 자유를 좀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커 보이더라.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출석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네, 뭐 가족 행사가 있으면 빠지고 뭐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휴가 나왔어요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진도 이런 거 가지고는 크게 막 집에서 내용 자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여는 안 하십니다. 그냥 학교 성적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비과열지구의 특징은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비과열지구는 학교 시험이 엄청나게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전제기라서 그런지 엄마들이 이렇게 크게 막 학원에 요청사항이 많거나 뭐 이렇게 바라시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뭐 전국 등수 같은 거를 거의 생각을 안 하시는 거군요. 일단은 뭐 모의고사 자체는 말 그대로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급이. 그런 내용들은 모의고사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게 비과열지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뭐 다는 아닌데 네. 수시를 많이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모의고사 점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잘 안 하시죠. 아이들이 엄마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공유도 잘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 등수 그리고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전국 그 일제고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학교 점수가 뭐 80점 나왔어요. 뭐 나쁘지 않네요 정도 수준으로. 네,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아이들의 자유 조금만 좀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잡으면 바로 이탈생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오히려. 좀 차이들이 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비과열지구에서 일부 좀 이렇게 오랫동안 털을 잡으신 원장님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킨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예 거기는 열심히 하는 애들, 욕심이 있는 애들만 모이는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만 안 되면 그런 그 메인 학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녀야 되는 그리고 사실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 표현을 잘 안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의를 하기에는 어느 쪽이 더 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열지구 쪽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과열지구 쪽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사실 선생님들이 능력이 못 따라가는 경우들도 충분히 발생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내신 점수 사실 뭐 분당만 되더라도 중학교 전체 수학 100점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문제를 좀 어렵게 내죠. 네,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되려 너무 또
집중력으로 이렇게 관리를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정이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여기 가서 편해요 라는 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힘들고. 사실 비가열 지구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애들한테 네. 집중을 해서 얘를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큰 욕심이 없으면 제가 편하게 지내려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과열지구와 비가열지구가 다 있잖아요. 이게 서로 뭔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어떻게 잡으려면 어떤 게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세요? 이게 일단은 뭐 과열지구랑 비가열지구라는 게 남북한 나눠져 있듯이 이게 딱 경계가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사실 비가열지구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네, 사실 너무 그 안에서만 이렇게 뭐 안주하고 계시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학은 전국을 상대로 경쟁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뭐 아이들이 사실 뭐 여름 덥고 겨울은 추우니까 뭐 때문에 친구들 생일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는 어느 정도 같이 제한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믿을만한 학원을 보내고 계신다면 비가열지구에서는 조금 더 학원의 신뢰도를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비가열지구에서도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잘 나오는 성적을 만드는 학생들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선행을 막 무리하게 사실 빠른 경우 분당 같은 경우는 벌써 중학교 3학년만 돼도 고등학교 수학이 거의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다 복습만 하는 수준인 건데 너무 심화 쪽으로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이 그 공부에 대한 관심도 자체를 놓지 않을 수준에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를 좀 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지쳐 보여요. 과열지구에 있는 애들이 약간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예 공부에 좀 흥미를 잃어서 너무 이제 아예 그냥 이탈해버리는 경우들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대려 그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원가의 과열지구, 비가열지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